자, 이 시효제도 2021학년도 수특 실전 1에 있는 지문이죠. 요거 문제 일단 4번 문제? 4번 문제 맞나 이거? 요청한 게? 네, 14번 문제 맞죠 이거 이야기를 할 건데 지문이랑 이제 문제랑 이야기를 할 건데 문제부터 일단 보고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확인할게요. 이거 뭐 정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은 지금 이게 시효제도 지문이잖아. 그치? 시효제도 지문이고 요 문제 보니까 시효제도가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에 언급된 내용 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변수 같은 건 없고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네가 주관적으로 생각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온 정보 가지고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보면 정리하면은 간단하게 토지 소유권은 A에게 있고요. 그런데 B가 토지 소유권이 A에 있다는 이 사실을 A가 A에게 있다는 사실은 모르지만 아무튼 B는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20년 동안 길렀습니다. 그리고 A는 이 B가 하는 이 짓거리를 역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나무를 기르는 걸 알고 20년 동안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야.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일들도 분명히 우리 사는 세상에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이게 살다 보니까 이제 B가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건 내 거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A는 아니 씨발 그래도 내 땅인데 그거 그냥 가만 냅둔 것 뿐인데 그냥 내 땅을 남한테 줘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 가지고 부딪히겠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 쟁점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토지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누구에게 가는가? 라는 거죠. 아마 이걸 이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쭉 하고 풀어도 되고 선지를 보면서 이제 각 부분들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찾아도 될 텐데 일단 문제는 넘겨두고 나서 지문부터 볼게요. 지문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지문이 길어서 암기는 못해요. 그리고 법지문이라서 암기는 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학지문이나 기술지문보다 더 머릿속에 넣기 힘든 만큼 정보량이 많은 지문 중에 하나가 법지문이에요. 근데 법지문 난 싫어요. 과학이나 기술이나 법은 어려운 말들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밖에 안 쓰는 말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법지문은 어렵다 하면은 그냥 법지문 계속 읽어야 돼. 어려웠던 지문 그냥 계속 봐. 내일도 봐. 다음 주도 봐. 그렇다고 뭐 법전을 보지는 말고,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첫 문단에서 딱 우리가 말해줬던 방금 전에 문제에서 말해줬던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법은 이런 역할을 뭐 하는 동시에 사실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어긋나는 경우 이거 뭐예요? 사실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유도한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보고 방금 전 14번 문제에서 봤던 거 생각할 수 있죠. 사실관계, 진정한 권리관계. 원래는 뭐였어요? 진정한 권리, 진정한 토지의 소유권은 A한테 있었죠. 근데 사실상 20년 동안 뭐예요? B가 쓰고 있었죠.
그렇다면 사실은 B에게 있고 진정한 권리는, 그러니까 권리는 A에게 있고 사실은 B에게 있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실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방금 계속 땅에 나무 심은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다. B가 토지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다네? 그 대표적 예로 사실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과, 20년 떠올라야 됩니다. 사법상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시효제도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사법상 권리의 발생은 누구의 권리가 발생된다는 걸까요? B의 권리가 발생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소멸은 무엇이 소멸되는 거죠? A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또 예를 들고 있는데, 다른 예죠. 갑이 발주한 공사를 을이 완료를 했어요. 을이 공사 대금을 못 받았고, 그리고 을은 갑한테 돈 내놔 라고 해야 됐는데 3년 동안 돈 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효제도에 따라 을은 사법상인 권리가 소멸하여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공사 대금의 시효는 3년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돈 받아야 되는 을의 관점에서 시효제도는 사실 관계를 진정한 권리 관계에 부합하게 유도하는 법의 역할과 맞지 않는 제도로 볼 여지가 있다. 이것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나요? 이것의 뜻은 여기까지 읽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권리인데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시효제도는 을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을이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시효 내에 뭔가 다른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 근거가 또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지워야 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 이걸 지우지 않고 평생 가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여기서 말해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을의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삭제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사라지면 을의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효제도를 인정할까요? 라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을 일단 들 수 있겠는데요. 이거죠. 일정한 사실관계 B가 계속 A의 토지에서 나무를 키운다면 이 사회에서는 B가 저 토지에서 나무를 키운다라는 사실이 당연히 그럼 B는 저 땅의 주인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법률 관계를 맺게 된다. 예를 들면 B가 A의 토지에서 기른 나무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겠죠. 그 나무는 누구의 것이에요? 누가 돈을 받는 거예요? A예요? 아니죠. B가 받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식하게 된다 이거죠. 이를 기초로 다양한 법률관계 역시 맺게 되는 거죠. 그런 나무거래처럼. 그리고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는 단계, 법질서가 뭐예요? 법에 의해 유지되는 질서를 형성하는 단계까지도 이를 수가 있다.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단지 사실관계가 진정한 권리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와 법질서를 부정하게 된다면 사회는 혼란해지고 거래 안전 및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 자, 100년 동안 주인 없는 땅에서 우리 가족이 3대 동안 농사를 짓고 나무를 길러서 거래를 했어요. 그 중에 어떠한 나무는 국보로 지정돼서 수십억의 가치, 원래 우리가 팔 때는 수억 원에 팔았는데 이제는 수십억 원의 가치보다도 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수십억 원의 가치 아니면 엄청난 관광 명소라고 합시다. 나무가 너무 이쁘게 잘 자라버려가지고 엄청난 관광 명소로 자라게 된 거야. 응? 그 나무가 갖는 가치가 막 100억이 넘어버려. 근데 100년 전에 그 토지 대장 같은 거 있죠. 그게 등장을 해버린 거야. 우리 옆집 철순의 땅이라네. 그렇다면 우리 가족이 100년의 대대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팔고 나무를 길러서 관광 명소로 만든 그것이 갑자기 옆집 철순의 것으로 전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느냐 이거죠. 생각해도 좀 억울할 것 같지 않니? 내 입장에서. 그치? 100년 동안 노력한 게 한순간에 옆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옆집 철수한테로. 그래서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고착화되면 이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이니까. 그 막 오래전의 것까지 전부 다 바꿀 수가 없다 이거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 철학자의 말이 있듯이 우리 그 땅 문제에서 A, 땅 주인인 A 혹은 여기에서 돈 달라고 안 한 을 역시 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 뭘 신청을 해야 줘. 얼마 전에 그거 있었죠. 그 국민 재난금? 그거 신청해야 받는 거거든.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 모든 집안에 다 줬잖아요. 근데 신청 안 하면은 뭐예요? 못 받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권리 위에 그러니까 정확한 예시는 아닌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거야. 그냥 자지 말고 귀찮다고. 오케이? 그래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굳이 계속 그걸 인정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왜냐면은 그 권리를 너가 행사를 안 한 게 엄청 오래됐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거 아니냐. 그럼 너한테 권리가 사실은 없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 사실 다 온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뭐 어려운 말들을 하지만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읽어볼게요. 어려우면은 좀 곤란해지겠지만. 자, 그리고 증거 보전의 곤란도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로 들 수 있대요. 두 번째 이유네요. 그쵸?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여기 동그라미 쳤죠. 법적 안정성. 시간이 흐르면은 여기부터 읽을게요. 그만큼 진정한 권리 관계에 관한 증거가 흩어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목소리 들어가는 거 맞지? 법원은 현재의 사실관계 외에 진정한 권리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죠.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은 증거는 없어지기 마련이니까. 방금 전에 이 흙밭에다가 내 발자국을 찍었다면 그 발자국이 내 것인지는 내 신발하고 맞춰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제 찍은 거라면, 그제 찍은 거라면, 한 달 전에 찍은 거라면, 그리고 그 한 달 사이에 만약 태풍이 왔다면 10년 전에 찍은 거라면, 100년 전에 찍은 거라면 그 10년 사이에 산사태가 한번 왔고 100년 전에, 이게 100년 동안에 지각이 변동했다면 내 발자국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 없지. 그치? 그래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안 해버리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자한테 확보 못했으니까 너한테 인정해줄 수 없어 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A와 B의 관계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불이익을 B한테 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 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시효 제도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시효 제도가 필요한지. 안정적으로 그리고 증거 보존의 권한 둘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시간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우리 민법은 시효 제도로 취득 시효와 소멸 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취득 시효란 어떤 사람이 마치 진정한 권리자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실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B가 지금 그러고 있었죠. 문제에서.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따져보지 않고 처음부터 그가 권리자인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서 취득 시효가 인정되는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인 A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된대요. 민법은 물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물건인 소유권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진정한 권리자인 양 점유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물건을 쟤가 주인이지만 내가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쵸? 다만 여기 별표 쳐야 됩니다. 왜냐? 부동산 뭐예요? 땅은 부동산이니까. 우리가 보는 14번 문제가 여기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부동산의 경우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춘 경우에만 막 등기하러 왔어요. 등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럴 겁니다. 나 정확히 몰라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걸 텐데. 이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형식주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등기를 하든 말든 하지. 아니냐? 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형식주의라는 게 결국 형식적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취득시효 규정도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의 경과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기간이 경과한 것만 보여줬잖아. 보기에서. 그쵸? 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인 취득시효 완성자 아마 B일 겁니다. 그쵸? 보기에서 취득시효의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나왔죠. B가 진정한 권리자인 A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해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A의 것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대세적 효력, 그 다음에 상대적 효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장이 어렵지만은 읽어보시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하는 거니까. 아마 이 아랫부분까지 봐야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냥 한번 봐볼게요. B가 취득시효 완성자가 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를 하게 된다면 여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면 취득시효 완성자인 B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겠죠. 오케이. B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전에 A한테 청구를 하기 전이죠. 결국 여기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이러한 단어를 여기서 찾아주면서 읽으면서 풀어주면 됐던 문제이긴 한데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인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있겠죠. 여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전에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으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A가 법적인 활동을 했잖아. 토지에 대해서. 오케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A가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 것은 그 땅이 자신의 것이고 그 자신의 땅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거죠. 그쵸? 그래서 주장한다고 이게 안 돼 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A는 땡땡 토지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라고 했는데 채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고 지금 채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B가 A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B가 A에게 B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고 A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공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앞뒤가 반대로 돼 있어서 이게 답인 것 같고요. 일단 정답은 체크합시다. 혹시 뭐 실수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전 14번은 답이 3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번이랑 5번도 볼게요. 그러니까 이 다음 문장이랑 연결하면은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를 이 채권을 B는 A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상대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이 소유권이 만약 C에게 이전돼 버리면 C한테는 주장을 못 하는 거죠. A에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4번, 5번. A가 20년간 땡땡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B가 진정한 권리자인 양 토지를 점유할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쵸? 이렇게 돼서 취득 시효의 요건이 충족이 된 거죠. 5번. B가 법적으로 취득 시효 완성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시효 규정을 고려하면 땡땡 토지의 소유권을 무조건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군요.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있어서 이 등기 청구를 해야 이전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빌려준 돈도 설마 취득 시효가 3년인가? 나 빌려준 돈 못 받은 거 있는데 그거 알아봐야겠다. 그거 알아보고 나서 이제 우편을 보내거나 그래야겠네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이 소멸시효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이야기 안 해줘도 되죠. 스스로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오케이? 읽어볼까요? 조금이면 될 것 같은데. 자, 또 다른 시효제도인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또 다른 시효제도래요. 이거 보기 문제로 나왔니? 이게 혹시? 소멸시효. 없네요. 여기만 나와 있네요. 소멸시효. 이거 보기 문제라고 보기엔 좀 뭐하긴 한데. 자, 아무튼 간에 지문을 읽을게요. 이 소멸시효는 진정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 계속 권리 행사 안 하는 걸로 간주할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권리는 이제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인 거예요. 소유권은 인정을 해주는데 다른 재산권에 대해서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간의 경과만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
보는 절대적 소멸설이 있고요.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시효 완성에 의해서 생기는 시효 이익, 그러니까 권리가 이렇게 소멸할 경우에 누군가가 이익을 본다. 그럴 경우에, 그렇다면 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여기랑 똑같죠. 여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B였죠. 우리 문제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B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A한테 주장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도 역시 이익을 보는 어떤 사람이 주장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주장을 해야 소멸시켜주는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이 상대적 소멸설.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상대적 뭐시기였냐? 상대적 효력. 그래서 읽어보면 지배적으로는 당연히 소멸하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 절대적 소멸설의 경우에는 시효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 중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이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이거? 결국은 절대적으로 권리가 소멸을 하는 거는 맞기는 한데 시효 이익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소송의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그 소송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알고 이 시효가 소멸이 되었다. 시효가 지나서 권리가 소멸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한테 이득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각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배제한다?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히는 만약 문제로 나오면은 그거랑 연관을 지어가지고 뜻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네요. 법조문이니까 나도 정확하게는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다 이해됐니? 문제도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결국은 그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했던 것은 14번 문제 선지에서 지문에 무조건 나와야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바로 뭐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단어가 문제 선지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혹은 다만 부동산 여기서부터 읽으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